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가맘스 뉴욕 증시는 온도차를 달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는데요. 러시아 군부대 철수 소식에 강하게 반등했었던 지수는 서방 국가들이 경계 태세를 유지하자 다시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하지만 예상대로 나온 1월 FOMC 회의록에 시장을 안도하면서 낙폭을 축소했는데요. 3대 지수 가운데 S&P 500 지수 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 나스닥과 다우 지수는 소폭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큰 폭으로 떨어졌었던 유가는 군사적 긴장이 재점화되면서 상승했는데요. WTI가 1.7% 오르면서 배럴당 93달러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에너지주들이 동반 상승했고 기술주들은 엇갈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 장중 우크라이나의 선제 공격 속보가 전해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는데요. 2%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9%대 후반으로 떨어졌고 또 약세를 보이던 달러 인덱스는 이 소식에 강세 전환하면서 95선 후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골드는 또다시 8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하면서 1,87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전일 소폭 하락했었던 유럽 증시는 오늘 보합권에서 양호한 출발을 했고 아시아 시장은 혼조세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24만 8천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실력을 2배로 키워가실 수 있는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성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차트 분석에 대한 기초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과 목요일은 또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한 날이죠. 오늘은 목요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좀 이루었죠. 네. 약 보합권에서 상승 마감을 이루었는데 전일 FOMC 회의의 영향력이라고 좀 판단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일 회의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고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장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긴장감이 계속적으로 맴도는 시기입니다. 맴도는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질 좋은 내용 많이 담아 놨으니까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집중하고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하루가 멀다 하고 굉장히 여러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변동성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 우려 고조되면서 글로벌 시장 모두 롤러코스터 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 시장이 예상한 수준의 1월 FOMC 회의가 발표가 되면서 사실 별다른 재료가 또 시장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미 선물 시장 역시 좀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1시간 꼼꼼한 시장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감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달러화 약세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오일은 러시아발 공급 차질 우려와 미, 이란 핵 협상 낙관론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FOMC 의사록 공개 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Fed officials discuss removing policy support more quickly if inflation continues to accelerate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타임즈 보도 기사인데요. 연준의 위원들은 1월 FOMC 회의에서 예상한 수준의 내용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이번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이전보다 더 빨리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데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동의를 했는데요. 연준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이가 공급망 병목 현상과 또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켰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연준의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올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임금과 임대료 인상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언급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또한 회의록에서 2015년 기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준이 보유한 높은 증권 규모에 비춰봤을 때 대차 대조표의 상당한 축소가 적절하다라고 봤는데요. 1월 회의는 시장이 예상했었던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회의 이후에 기자 간담회에서 여건이 적절하다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또 얼마나 빨리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월간은 금리가 연말까지 1.75%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긴축 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갑작스럽고 공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성장과 물가 안정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가능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더 가파른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이 시장의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자체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73차례나 등장을 했다라는 점이 좀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또 1월 FOMC 회의록 결과 드디어 뚜껑이 열렸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사실 시장에 정확히 한마디만 좀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시장에 큰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좀 적은 회의록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네. 네, FOMC 회의록에 대한 어떤 이 의미부터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FOMC 회의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동시에 통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 이제 매달 이제 45일에 한 번씩 열리는 구조예요. 네. 회의 이후에 2주 뒤에 정확히 시장에서 나온 얘기를 공개를 합니다. 그게 전일 이제 회의록 공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월에 있었던 회의를 전일 공개를 한 거죠, 내용을. 1월에 막상 이제 회의를 할 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제 자세한 내용을 2주 뒤에 정확히 공개하는데 전일 그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잠시만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일 발표됐었던 1월 소매 판매에서도 역시 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시사가 됐었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경제 회복이랑 좀 연관지면 굉장히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구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왜 그럴까요? 오히려 이제 시장의 이해도에 대한 혼란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경제 회복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만 네. 시장의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거든요.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네,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저점 매수
네.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상태가 네. 회복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건 당연지사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죠?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제 한창 이제 양적 완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회의록에서 좀 특이하게 볼 거는 있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연준이 예전에는 일시적이라고 하더니 또 네. 이제는 굉장히 좀 태세 전환을 완전히 해버린 모습이더라고요. 그죠. 네.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네. 상황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로 따졌을 때 예. 원래 5월쯤 금리 인상에 대한 구도를 잡고 있었지만 1월부터 이제 궤도가 변경이 된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네. 상황이 이게 다 물가 때문인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더 이상 이제 통제 범위에 바뀌기 때문에 빠른 긴축 시도를 하는 거고 네.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네. 전일 회의에 대한 내용이 예. 그렇게 큰 시장의 변동성을 가지기 힘든 내용이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네. 회의에서는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시도라든가 그 가능성을 내포하지만은 회의 전 상황에서는 뭐가 화두였나요? 정확하게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0.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오를지 0.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오를지가 집중 포인트였어요. 그랬죠. 그 강도가 그죠. 또 중점적으로. 긴축과 빠른 긴축에 대한 강도의 의미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네. 근데 재밌는 얘기를 꺼내도록 할게요. 네. 1월 FOMC 회의입니다, 여러분들. 1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타이밍을. 1월 FOMC 회의에 어떠한 내용이 나왔든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나중에 나왔죠. 회의는 1월에 하고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시장에서 0.5%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건 2월 CPI 지수가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는 1월 회의에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2월에 나왔던 CPI 지수가 7.5%가 나왔어요. 그렇죠. 1월 회의 이후에 네. 긴축을 빠르게 시도를 하더라도 2월에 물가가 높게 나온 만큼 여기에 지금 이제 증시 반영 포인트가 더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2월 CPI 지수에. 그럼 이전에 있던 회의는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없어진 국면이 돼버린 거죠. 아무리 회의 내용이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참여자들은 모두 2월 CPI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물가가 높게 나왔는데? 전일 반등이 나온 건 네. 예상보다 빠른 어떻게 보면은 긴축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지 않다라는 그렇죠. 실망감 때문이에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긴축을 더 빠르게 시도할수록 하락 국면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국면입니다. 네. 사실 시장은 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별 게 없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앵커님 말씀하신 뚜껑을 열었는데 네. 볼 게 없어요. 음. 오히려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네. 시장이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거는 이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우려가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시장에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어떤 이론에 대한 차이인데 가치관에 대한 예. 차이고 지금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네. 먼저 양해를 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예.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그 지금 이유는- 화두는 뭐냐면은 네. 긴축에 대한 통화 팽창과 긴축에 대한 의미 자체가 굉장히 강한 국면에서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가에 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연준이. 네.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뭐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가 굉장히 좀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CPI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죠. 지금 네. 그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국면이고 그게 저는 아니라고 보진 못해요. 유가에 대한 영향이. 근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유가에 대한 어떤 공급량에 대한 차질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생산 비중이 적기 때문에.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네. 지금 시장의 화두는 국채금리란 말이죠. 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국채금리에 대한 어떤 급등적인 포인트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아, 국채 금리를 봐야 된다. 네. 물가와 국채금리에 대한 관계 이해도로 실제 금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요인은 오히려 낄 판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자, 그러면 지금 좀 정리만 일단은 한번 해보죠. 예. 사실 전일 FMC 회의록이 열렸습니다. 네. 열렸죠. 1월에 대한 회의를 오픈을 했는데 오히려 반등을 했다.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저는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시장이 회의록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오히려 좀 더 빠른 긴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열어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네. 물가만 엄청 언급을 하고 빠른 긴축 강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진 않았다. 네. 왜냐? 오히려 이번 달의 핵심 지표는 회의록도 아니고 다른 지표도 아니고 CPI였으니까. 이 지난주에 있었던 CPI 결과값으로 오히려 3월에 대한 금리 인상 포인트가 0.5 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라갔다는 게 확률이 올라간 거지. 1월 회의록을 오픈했다고 해서 더 올라가진 않아요. 더 떨어지지도 않고.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착오가 없으셨으면 하는 게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CPI가 이렇게 높게 나온 상황에서 회의록에 대한 내용은 일단 체크는 해봐야 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게 그대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회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한 시장이었지만 그리고 좀 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시장이 우려하던 더 기대하던 거는 더 빠른 긴축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이거였습니다. 그게 안 나왔다. 왜 안 나왔냐? 회의 이후에 CPI 발표가 더 높게 나온 게 더 시장 반응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값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관련해 갖고는 일단은 결과는 깠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 회의록에 대한 영향이 앞으로 시장에 계속적으로 갈까요? 이거를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신세계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자, 앵커님과 좀 제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번 회의록이 2월에 대한 시장에 영향을 갈까요? 이번 회의록에서는 어떤 재료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딱히 이어질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저도 여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네. 해요. 이번 회의록은 2월 남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지금 시점이 아니라 이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더더욱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네요. 네, 시장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앞으로 사실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2월만 버티세요. 네, 그렇죠. 네. 3월부터 투자에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2월만 좀 버티시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많은 다수의 어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 상황에서는 저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싶어요. 사실. 긍정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왜냐?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라는 표현을 해요.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미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네. 예. 지금 사실 좋지 않은 어떤 종목과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신 분들이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전환이 될 겁니다, 수익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지금은 지수가 한 번 더 바닥을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이제는 바닥을 만든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 전후가 3월 FOMC 회의예요. 기준이. 네. 작년에는 사실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왜냐면은 지수에 대한 하락 시즌이 올 거라고 제가 누누이 상반기 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상반기에 시장이 좋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월에 왔거든요. 그게 왜냐면 갑작스럽게 1월에 빠른 긴축을 시도하는 바람에 네. 국제금리가 0.5포인트가 한 번에 올라버렸어요. 그렇죠. 급등했죠. 네,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시즌만 딱 이래요. 이 시즌만. 시장에 대한 조정적인 의미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고. 좀 오랜만에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또 전망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있죠. 네, 빠른 긴축에 대한 시도 의미 자체가 오히려 빠른 조정을 일으키고 남은 이제 22년도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구조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세 바로 상승보다는 전일 나온 안정적인 시장 흐름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2,700 이제 선을 좀 유지를 했는데 네. 다시 한 번은 더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2월에는. 다만 지속적인 하락 모멘텀의 구조를 만들기에는 시장 구조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3월에 안정적인 시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FOMC 회의 이후에. 요새 너무 많이 미증시를 따라가죠. 우리 회의록 이후에 어떤 지수에 대한 미증시 기준으로 이제 양봉 흐름을 유지하니까 오늘 코스피가 버텼어요. 여러분들. 근데 회의 끝나고 회의록에 대한 영향이 없으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미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미증시 기준으로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미장 개장하고 평가를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이 흐름 자체가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바닥권으로. 마지막 하락에 대한 장세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2월 흐름에선.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흐름입니다. 마지막 흐름. 네. 그리고 이 부분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 섞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즌이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은 지금 3월부터 좋은 시장이 다시 한번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래요. 예. 제가 1월에는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죠. 왜냐? 현금화 시킬 수 있을 때 빨리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계좌에 대한 어떤 종목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네. 지금 현금화하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지금 현금화할 정도의 타이밍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지금 조금 이전에 늦었기 때문에 해야죠. 오히려 기다려 보는 것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오히려 기다리는 장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히려 계좌에 대한 수익률로 전환되는 종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널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1월 FOMC 회의록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해선이 뭐라고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해마스터님. 골드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골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골드는 지금 모멘텀이 깨졌어요. 제가 사실 골드를 기다리는 차트가 네. 이제 수렴형이었거든요. 수렴형.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건 골드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그런 거죠. 근데 원래 골드 특성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오르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 골드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두 나라의 싸움을 어떻게 갑작스럽게 터지는 걸 예상합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건 예상이 안 되는 거고. 하지만 그 긴장감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는 걸까요? 그죠? 긴장감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네. 자, 달러와 이제 미 국채에 대한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종목이 골드예요. 네. 자, 그럼 달러만 일단 평가를 해볼까요? 달러만. 달러. 잠깐 화면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시청자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실시간 상담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서울경제는 미리 이게 받아놓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네. 즉각적으로 보내주시는 네. 질문이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와 보셔서 질문하시면 즉각 받아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란톡 준비를 들어오시면 하고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 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노란톡 지금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가실 수도 있고요. 정말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또 우측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준비되셨을까요? 네, 잠시만 하나만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달러 그리고 국제금리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좀 약보합 흐름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미 국채금리 역시도 2% 그리고 2.02% 그리고 2.2에서 2.3%가 상단일 것이다라고 이 월가에서도 계속 보고 있는데 거의 지금 상단 부근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골드 영향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금을 이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렴형 차트 패턴에서는 이탈이 나왔어요. 네. 자, 여러분들 추세선은 굉장히 그냥 간단히 보고 이해만 하시면 좋아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수렴형 패턴에 대한 어떤 저항선을 연결하는 게 지금 이 구조 내에서 사실 어떤 추세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탈 관점이 나왔던 방향성 자체가 확실히 쓴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미 국채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예측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분석을 가지고 예상을 해야 돼요. 자, 일단 달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달러 금의 반대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투자에 있어서 달러 인덱스라는 어떤 상품에 대한 구조를 안전자산으로 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성향에 대비해 갖고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뭘까요? 화폐예요, 여러분들. 화폐는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에 속합니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달러는 미국 거잖아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지 않나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낮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근데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상승 모멘텀을 기약하고 있을 때는 금이 하락을 합니다.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이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통화 정책 테이퍼링이 끝날 때까지는 테이퍼링 시작하기 전까지는 상승 기반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박스권 모멘텀을 유지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네. 결국은 무슨 뜻이냐? 달러의 상승은 끝났다. 추세는. 이렇게 네. 정의를 지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상승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금은 하락할 요소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시청자분들 쉽게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달러와 금은 네. 좀 이렇게 반작용하는. 반대적인 극부적인 성향이 굉장히 그렇죠. 강해요. 네. 근데 이게 달러가 오르면은 금은 떨어집니다. 이건 안 돼요. 전반적인 달러에 대한 강세 표현이 드러났을 때 금은 상승 기반을 못 닦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예. 성향에 대한 분석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테이퍼링이 시즌이 끝나고 그죠?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을 했고 시작 전에 다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승 기반이 끝난 상황에서 달러는 어쨌든 간에 하락할 여지를 더 주는 상황이에요. 이제 유로존에서 이제 테이퍼링과 비슷한 통화 정책을 꺼낸다면 달러는 하락하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달러 구조에서 본다면 금은 상승 기반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좀 내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국채 금리가 우리가 이제 2% 잠시만요. 자, 우리가 국채 금리 최근에 추이가 2% 상단을 돌파를 했죠. 우리가 그렇죠. 기존에 얘기 드렸던 것도 2%는 쉽게 돌파를 할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내다보는 미 국채 금리에 대한 상당 고점은 2.2%에서 3% 내외란 말이죠. 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국채 금리는 떨어질 여지가 굉장히 강한 포인트죠. 그렇죠. 그죠? 네. 이제 상승을 한 번 더 겪지만은 상단에 이제 제한점이 걸릴 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이냐?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시즌인 거죠. 그럼 달러 인덱스와 미 국채 금리에 대한 포인트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금에 대한 수렴 구간이 이탈이 나왔어요. 금은 상승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지정학 리스크까지 더 더해져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좀 슈팅적인 굉장히 강한 국면이 나왔는데 이제 파동이 상승형 파동으로 들어선다라고 가정을 여기서 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세한 차트에 대한 설명은 진입에 대한 관점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얘기가 길어져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음 질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제 골드 살펴봤고요. 그리고 잠시 속보가 들어왔는데 미국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예정에 없었던 유엔 안보리 연설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고 지금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다라고 좀 언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해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해왕님, 천연가스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요즘 정말 원자재 시장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좀 등락이 큰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천연가스가 사실 제가 제일 비추천하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레버리지가 너무 심해요. 예. 저는 사실 해선하면서 천연가스에 대해서 트레이딩하는 습관은 웬만하면 버리시라고 얘기 드려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너무 급락하고 또 급등하고 이런 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 큰 흐름에 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죠. 사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투자 성향에 대한 차이겠지만은 네. 이거는 좀 투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예. 사실. 그럴 수 있겠네요. 천연가스를 일단은 제가 이 답변을 드리자면은 지금 네. 천연가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네. 천연가스는 그렇더라고요. 러시아 상황을 제일 많이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예. 공급적인 차질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슈팅적인 슈팅은 국면을 하지만은 네.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 수출 25% 비중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비중이에요. 예. 사실 굉장히 많은 비중입니다. 네. 유럽 지역은 85%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죠. 하고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있지만은 사실 이제 사실 공급에 대한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공급이 앞으로 막힐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러시아니까. 지금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싸움터가 어디예요? 정확히? 우크라이나죠. 그죠. 러시아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과도한 해석으로 일으킨다면 네.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는 사실 위험합니다.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 지정학 리스크로 대변하는 것.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요. 레버리지가. 네, 하루에도 뭐 65% 급등했다가 또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은 최근에 안정적인 장 분위기로 바뀌었지만은 네.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갖고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투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레버리지에 대한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투자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장에 대한 구조는 정말 안 좋아요. 사실 저는 지금은 반대 급부적으로 오히려 다시 한번 매도를 노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갖고 반등값을 이루었지만 이건 제한적인 모멘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한적인 모멘텀.
계속 쭉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박스권으로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공급량이라든가 이 부분을 더 체크하시고 방향성이 결정됐을 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때가 되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님께 아시겠죠? 해외님.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마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올해 말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빨리 올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네요. 제가 아까 채팅에 대한 질문을 보면서 장단기 금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많이 하던 얘기였는데 지금 최근 다시 급부상을 하죠. 굉장히. 네.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장단기 금리에 대한 역전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는 거는 10년물 국채에 대한 상승률보다 2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랠리를 들어가고 있는 시즌이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역전이 나오게 된다면 네. 굉장히 위험한 구조로 가거든요. 예. 2년물 그 단기 금리가 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보다 더 민감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짧을수록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네. 이제 아까 다른 질문이랑 좀 더 굉장히 섞어가면서 얘기를 그러게요. 드리도록 조막소님 할게요. 질문도 보니까는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 여쭤봐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올해 말에 들어간다라고 확정을 짓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저 질문에 대한 마론님과 네. 조막소님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의견을 얘기를 한다면은 네. 이게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기준을 세워드릴게요. 역전되고 판단하세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 시장에서 너무 많은 외신에서 이런 역전이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걱정을 키우게 네.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지표는요. 예. 역전되고 판단해도 여태까지 역사상 늦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MMF에 대한 미국 시장 금리 구조를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시청자분들. 네. 그 구조가 항상 나왔던 게 어떤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났었는데 MMF 구조가 꼬이고 항상 시장에 위기가 왔었는데 시간에 대한 충분한 대기간이 있었어요. 연말에 이루어지든 내년 말에 이루어지든 그거를 예상하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거를 미리 예상한다고 해갖고 시청자분들의 안 좋을 건 없고 좋을 것도 없다 이거예요. 다만 역전되고 판단하셔도 절대 늦지 않아요. 절대.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항상 엄청난 약세장엔 그 흐름이 끊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 우려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추세가 한 번씩 탈 때는 굉장히 강한 흐름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가거든요. 채권에 대한 스프레드 역전 현상, 그리고 스프레드에 대한 복귀 현상. 지금은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국면은 역전되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이 국면에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까지 역전 가능성은 있죠. 왜냐? 지금 2년물 국채 금리가 앵커님 말하신 것처럼 너무 긴축 시기랑 맞물려서 민감하게 작용을 해서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오니까. 그죠? 3월에 기준금리 인상하게 된다면은 국채 금리에 대한 안정세가 들어감과 동시에 오히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더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외신이 뭐라고 할까요? 그때는 말을 내포 안 하겠죠. 그죠? 자, 이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 이루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게 역전에 대한 방향성을 가고 있다고 해갖고 안 좋진 않아요, 시장이. 항상 역전되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 시즌이 도래를 합니다. 그때 집중을 하세요, 차라리.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 모두 해결해 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또 뉴욕 증시 개장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92% 하락한 14,47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1.26% 상승한 1,89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2.44% 하락한 배럴당 8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1% 내린 1.13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맞선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세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지금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미증시를 확인해 내일 증시는 네. 이 관점은 굉장히 강하겠죠. 예. 전일 회의록에 대한 공개 이후 시장이 반등값을 표현을 했지만 회의에 대한 재료 소멸로 인하여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 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여러분 시장이. 오늘 일단 차트만 설명드리면은 네. 지금 수급에 대한 강도가 어느 정도 개장과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개장과 동시에.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에 대한 흐름도를 보게 된다면은 시장에 대한 강도가 정해지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수급 자체가 바로 하락세로 또 드러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게 평가가 돼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시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T 차트에 대한 구조로 파동을 체크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자, 잠시만 화면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4주 만에 상승 전환을 했다는 점도 좀 시장을 짓누르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앞서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금 분쟁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임박한 침공을 준비한다는 좀 증거가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 일단은 미증시 영향력에 대한 모든 보다 아까 설명했었던 이 뉴스는 금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니까 네. 지금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예. 매도 수급권에 대한 부분을 좀 대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이제 어떤 위치값에 대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시장 파동이 당일 데일리 트레이딩 파동 내에 대한 포지션이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장세 흐름을 좀 더 판단하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제가 오늘 예상하는 흐름은 뭐냐면은 전일 FMC 회의가 열린 상황에서 페드에 대한 뚜껑을 깠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 좀 더 시장에 대한 긴축 강도를 기대했는데 하고서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그 의미가 지금 상황에선 없기 때문에 다시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지금 미국채 금리가 2%를 돌파하고서 추가적으로 상승 돌파는 안 하잖아요. 우리 아까 미국채 금리 체크했죠, 시청자분들. 같이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까요? 현재 네. 미국채 금리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네, 자, 좋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10년물 국채금리 보니까 2%에서 소폭 하락해서 1.9%대 좀 후반 거래되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다른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네. 미국채 잠시만요.
미국채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로선. 그렇네요. 네, 앞으로 2월 말까지는 여러분들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미증시 흐름을 매도 수급권으로 많이 집중을 아직까지는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데일리 파동으로 기준을 잡기에는 파동 포인트가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트레이딩하기보다 새벽 시간대 파동권을 좀 집중하시는 거 권유드립니다. 네. 지금 2%에서 다시 눌렸죠, 여러분들. 정확히 1.996%로. 예, 다시 2%에 대한 수급 돌파가 드러날 겁니다. 그때부터 매도 수급권으로 다시 대응하셔도 늦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고 새벽 시간대 파동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위치가 평가를 정확하게 내려드리지 못해요. 새벽 시간부터 파동 나오면은 그때부터 수급에 따라 대응하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네. 튜브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월 금리 인상 전에 미국 주가에 대한 이 하락 시기가 한 번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계기로 또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여쭤봐 주셨네요. 잠시만요. 3월 금리 인상 전 미국 주가가 네, 네. 한 번 더 출렁이 있는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또 출렁이게 될지를 여쭤봐 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네. 한 번 더 하락이란 개념보다 네. 바닥 따지기라고 좀 얘기를 해요. 네, 아다르고 굉장히 어다른 건데 네. 지금 이제 14,000포인트까지 한번 눌렸었잖아요. 네. 그럼 다시 그 선을 터치할 수 네. 있겠네요. 지금 차트를 나스닥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은 시장이요. 하락을 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닥 따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웨이팅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주식에 대해서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장이 3월부터 연출되니까 기다려 보시라는 겁니다. 기다려 보시라는 거. 왜냐하면 수급이 여러분들 어떤 이제 종목에 대한 상담 평가라든가 이거를 봐야겠지만은 이제 16,000선에서 15,000선에서 대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손절 라인을 쳐버린다면은 저는 굉장히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3,100선부터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죠? 그 당시에 작년 10월이죠. 3,100선부터 계속 내려온다고 그 가능성이 2022년도 상반기 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2,600선 찍었잖아요. 일단은 그죠? 이 바닥 따지가 똑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질문 한 번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보내주신 질문 내용이 3월 금리 인상 전에 미국 주가가 한 번 더 하락식이 있다고 봐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또 하락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언제쯤 하락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어떤 이유는 정확하게 긴축에 대한 강도가 올라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예. 미 국채 금리가 아직 올라갈 여지가 많이 남아서입니다. 우리 미 국채 금리 2% 넘어섰죠? 그죠? 네. 근데 더 올라설 가능성이 아직은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직에 대한 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렇죠. 하락한다는 관점보다 바닥 따지기 관점으로 네.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건 긴축에 대한 시기가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 직전에 국채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 시즌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본다면은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시즌에 증시가 하락했냐에 대한 여부를 한 번은 측정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증시가 계속 올랐거든요.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경제를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긴축을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증시에는 좋지 않다. 네. 이해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네. 왜냐하면은 긴축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돈을 지금 수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 참여하는 돈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바닥 따지기입니다. 네. 바닥 따지기. 2,600선에서 2,550선 사이에 바닥을 한 번 더 다지고 3월에는 시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국채 금리를 또 집중해서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또 2월 벌써 중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잔인한 2월이 지나가고 나면 또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3월에는 반등장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특강 마련되어 있죠. 성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차트 분석에 대한 기초 강의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준비하셨으니까요.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